10번부터 해볼게요. 10번부터 보시면은 원이 어떤 원으로 옮겨지는 평행이동 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원 평행이동하면은 반지름 안 바뀌고 중심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원 중심을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얘 정리해 보시면은 x제곱 더하기 4x니까 제곱식 만들려면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y제곱 마이너스 6y니까 제곱식 되려면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돼야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어쨌든 평행이동이니까 반지름을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얘가 9였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9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원이 지금 이렇게 평행이동 된 거니까 얘 원 중심 보시면은 0,0이었는데 얘가 평행이동 했더니 이 원이 됐다. 즉 이 원 중심 보시면 마이너스 2,3인 거니까 0,0이 마이너스 2,3으로 가는 평행이동을 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평행이동을 하는데 포물선이 옮겨지는 꼭지점의 좌표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 포물선 꼭지점 좌표 구하실 수 있죠. 구해보시면 얘 사실상 x제곱인 거니까 y는 2x제곱 플러스 5라는 포물선이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니까 여기 좌표 0,5다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점을 평행이동을 이런 식으로 시키는 거니까 얘 평행이동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간 거고 y축으로 3만큼 간 거니까 이 꼭지점이 평행이동을 했을 때 x축으로 마이너스 2, y축으로 3만큼 가는 거니까 꼭지점이 마이너스 2,8로 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꼭지점이 좌표가 마이너스 2,8이니까 우리가 mn 마이너스 2, 8이다. m 더하기 n은 6이다 라는 걸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시나요? 결국에 원은 평행이동 했을 때도 반지름 안 바뀌니까 결국에 이 원의 중심만 봐주시면은 0,0이 마이너스 2,3으로 가는 평행이동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되시죠? 이 뒤로 쭉 넘어가서 98페이지거든요. 연습 문제. 2번 볼게요. 2번 보시면은 직선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12는 0 이란 직선이 있는데 얘가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다 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x축과 만나는 점이라는 건 x절편 말하는 거고 y축과 만나는 점은 y절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 직선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12는 0이라는 직선이 x절편 구하려면은 y좌표가 0이겠죠. 그러면은 x절편이 y가 0 넣으시면 3x 마이너스 12는 0인 거니까 x절편 4다. y절편도 똑같이 x좌표가 0인 거니까 0 넣으시면 4y 마이너스 12는 0 해서 y절편이 3이다 라는 것까지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x축과 만나는 점을 a, a는 4,0이란 소리고 b가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b가 0,3이다 까지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구하신 다음에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p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a, b의 2대1 내분점 p를 내분점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구해보시면 2 더하기 1로 할게요. 2대1 내분점이니까 2 더하기 1분의 2 곱하기 1 2 더하기 1분의 2, 1 쓰시고 A, B를 2대1로 내분한 점이니까 2랑 B랑 곱해줘야겠죠. 2랑 B랑 곱해보시면 X좌표 2랑 0, 1은 A랑 곱해지니까 1 곱하기 4 되시죠? Y좌표 똑같이 2랑 크로스해서 B랑 곱해줘야 되니까 2랑 Y좌표 3 곱해지실 거고 1이랑 A의 Y좌표인 0이 곱해진다라는 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P 좌표 구해보시면 3분의 0 더하기 4니까 3분의 4,
3분의 6 더하기 0이니까 3분의 6 돼서 P가 3분의 4,2다 라는 것까지 구할 수가 있는데 이 P라는 점을 X축, Y축에 대칭이동을 시켰다. 그 말은 Q부터 볼게요. Q 이 점 P를 X축에 대칭이동 시킨 거니까 X축 대칭이동이면 Y부호가 반대가 돼야겠죠. 그러면은 얘 3분의 4,2였으니까 Y부호 반대되면 3분의 4, 마이너스 2다 구하실 수 있을 거고 R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킨 거니까 P에서 X좌표 부호가 반대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3분의 4,2가 된다. PQR 좌표 다 구하실 수 있고 얘의 무게중심을 A, B다 라고 했으니까 이 세 개 무게중심 어떻게 구해요? 세 개 X좌표 합 3분의 X좌표 합하시면은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날라가고 3분의 4만 남겠죠. 똑같이 Y좌표도 3분의 2 마이너스 2 합하시면 두 개 날라가니까 2가 된다. 맞죠? 그러면은 얘 계산해 주시면 9분의 4,3분의 2다. 우리가 무게중심 좌표 구했으니까 A, B 알 수 있는 거고 A 더하기 B도 계산해 주시면 9분의 10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되시나요? 결국에 이제 내분점 공식이랑 걔 대칭이동만 시킬 줄 알면 무게중심 3분의 X좌표 합, 3분의 Y좌표 합으로 구할 수 있다 라는 거고 13번이거든요. 다음 게 13번 볼게요. 보시면 A라는 점, A, B라는 점이 있고 얘를 직선 x-y 더하기 1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켰다고 했으니까 얘 일단 y는을 정리해 주시면 y만 넘기면 되니까 x 플러스 1이 되겠죠. 이 직선에 대해서 이제 A랑 B라는 점을 대칭이동을 시키는 건데 그려보셨을 때 뭐 이제 직선 y는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그려준다라는 거 알 수 있고 4,1이랑 5,1 대충 찍으셨을 때 뭐 이런 식으로 A랑 B가 찍히겠죠. 얘를 결국에 대칭이동을 시켜주면 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기울기가 지금 1인 직선이잖아요. 얘를 원래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려면은 뭐 이 길이 같다 이 길이 같다 하고 수직이다 해서 이제 풀어줘야 되는 건데 얘가 지금 기울기가 1이니까 얘를 다시 생각해 보시면 y가 x 플러스 1이니까 얘를 1만큼 아래로 내려주시면 y는 x 되죠. 그래 y는 x 대칭은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뭔 소리냐면 우리가 y는 x 얘를 1만큼 아래로 내리셔서 y는 x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4,1이랑 5,1이라는 점도 1씩 내려주셔야겠죠. 1씩 내려주시면 a라는 점은 a 다시가 되면서 얘를 1만큼 내린 거니까 4,0 된다라는 거 생각하실 수 있고 b 다시도 똑같이 얘를 1만큼 내린 거니까 5,0이 되겠죠. 일단 1씩 다 내렸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대칭이동을 시켜주시면은 4,0 y는 x에 대칭이동 시키면 뭐 돼요? 0,4 되죠. 둘 자리 바꾸셔서 여기 새롭게 대칭이동되는 점 0,4라는 점이 있을 거고 5,0도 y는 x 대칭시키시면 둘 자리 바꾸는 거니까 0,5가 되겠죠? 여기까지 되시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네를 억지로 지금 다 1씩 내렸잖아요. 다시 1씩 올려야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하는 값이 나온다는 거죠. 얘가 지금 4,0, 5,0을 대칭시켜서 0,4, 0,5가 됐으니까 얘네를 다시 억지로 1씩 올리시면은 결국에 0,5랑 0,6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얘랑 얘가 된다라는 거죠. 얘를 대칭이동 시킨 게 C라고 했으니까
0,4로 대칭 이동시킨 다음에 1만큼 올렸으니까 얘가 C가 된다는 거고 B를 1 억지로 내려서 5,0 만드신 다음에 얘를 대칭시켰더니 0,5였는데 다시 억지로 올리셔야 되는 거니까 얘가 이제 D가 된다라는 거죠. 되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y는 x 플러스 1이었으면 대칭시키기 힘드니까 얘를 y는 x로 바꾸시면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다 라는 거고 C, D를 구했으니까 우리가 A, B, C, D를 넓이 구하라고 했는데 A가 원래 4,1이었고 B가 5,1이었으니까 이제 뭐 사실상 넓이가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되겠죠. 되시죠? 이 사각형 넓이를 구하라는 건데 얘 잘 보시면 여기 5,1이고 여기 4,1이었으니까 얘 이런 식으로 쭉 내리셨을 때 여기랑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거 생각하실 수 있죠. 얘 4,1이고 얘 5,1이니까 그러면은 이 도형 사실상 큰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 뺐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큰 삼각형 넓이 여기가 지금 사실상 0,1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큰 삼각형 넓이 0,1, 5,1이니까 길이 5 될 것이고 0,1, 0,6이니까 길이 5 되겠죠? 큰 삼각형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동시에 작은 삼각형 넓이 빼주셔야 되는 건데 여기 4,1이니까 여기 길이 4, 여기 0,5니까 여기 길이 4 빼기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가 된다라는 거죠. 되시나요? 이게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여기 사각형의 넓이가 된다. 계산해 주시면 2분의 25 빼기 2분의 16 약분 안 하시고 쓰시면 이게 2분의 9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되시나요? 그리고 여기서 특징은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얘를 억지로 1 내리셔서 y는 x로 만들어 주시면 조금 더 대칭 이동이 쉽다라는 얘기예요. 되실까요? 뒤에 실력 문제는 따로 영상으로 올려드릴 거고 유형편을 좀 볼게요. 유형편 보시면은 이게 저번 숙제 범위긴 한데 25페이지부터 먼저 한번 잠깐 한 문제만 보고 갈게요. 다 있으시죠? 네. 25페이지에 37번 같은 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이제 유형이 나와 있는데 이 나타내는 도형 이런 말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자취라는 말이 나오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되냐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지금 여기서는 점 Q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말했으니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Q라는 점을 우리가 x, y라고 잡으셔야 돼요. 구하고자 하는 걸 x, y라고 잡으신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 말고 문제에서 움직이는 점이 있으면은 걔를 새롭게 잡아야 되는데 문제 쭉 읽어보시면은 원 위의 점 P에 대해서 라고 했으니까 이 P가 움직이는 점이죠. 그러면 이 P라는 점도 우리가 A, B 라는 식으로 일단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잡으시고 나서 이 P라는 점이 이 원 위의 점이니까 A랑 B를 여기다 대입하셨을 때 성립하겠죠? 맞나요? 그러면은 얘를 그냥 대입하셔도 되고 표준형으로 정리를 해주셔도 되는데 정리를 먼저 하면은 x제곱 더하기 6x니까 제곱식 되려면 x 플러스 3의 제곱 돼야겠죠? x 플러스 3의 제곱 될 것이고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6y니까 얘 제곱식 되려면
y-3의 제곱 돼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실 수가 있고 9, 18이니까 여기 9 되려면 마이너스 9 와야겠죠. 마이너스 9 넘어가시면서 는 9다. 이런 식으로 일단 원을 정리하실 수가 있고 이 위에 점 P라고 했으니까 P라는 점을 여기다 대입하셨을 때 성립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식 하나 알 수 있는 게 A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다 라는 식을 하나 구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쭉 읽으셔서 이 A, B랑 X, Y 관계를 찾아주셔야 되는 건데 점 P에 대해서 선분 OP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Q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OP, O가 원점이고 P가 A, B면은 2대1로 내분하는 점 구할 수 있겠죠. O라는 점이 0,0이고 P라는 점이 A, B니까 얘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Q 구해보시면 2대1 내분점이니까 2 더하기 1분의 OP를 2대1로 내분하는 거니까 2랑 P랑 곱해지겠죠. 2 곱하기 P의 X좌표 A 1 곱하기 5의 X좌표 0일 것이고 똑같이 Y좌표도 2 더하기 1분의 2 곱하기 P의 Y좌표인 B랑 뒤에 1 곱하기 0 되니까 1 곱하기 0 이런 식으로 Q를 정리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되시나요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은 Q가 지금 3분의 2A 더하기 0이니까 3분의 2A, 3분의 2B 더하기 0이니까 3분의 2B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건데 얘가 우리가 맨 처음에 잡았던 X, Y인 거죠. 얘를 X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얘를 Y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나요? 그러면은 A를 X로 정리할 수 있고 B를 Y로 정리할 수 있잖아요. 세 번째가 이제 A, B랑 X, Y 관계를 찾아주셔야 되는 건데 여기서 3분의 2A가 X니까 우리가 A는 으로 정리하셨을 때 양변에 2분의 3 곱해주면 되겠죠. A는 2분의 3X다. B도 똑같이 2분의 3 양변에 곱해주시면 되니까 B도 2분의 3Y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A, B를 XY로 정리하실 수 있죠. 되시나요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은 A랑 B를 XY로 정리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구한 식이 하나 있잖아요. 여기 A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B-3의 제곱이 9다라는 걸 아니까 여기에다가 A 대신에 이거 넣고 B 대신에 이걸 넣으셔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넣어볼게요. 넣어보시면 2분의 3x A 대신에 2분의 3x 더하기 3의 제곱 플러스 2분의 B 대신에 2분의 3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되시나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원의 방정식 꼴이니까 얘네를 2분의 3으로 한번 묶어볼게요. 2분의 3으로 묶으시면 안에서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묶인다는 거고 여기도 2분의 3으로 묶이시면 y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묶일 거고 얘 2분의 3 꺼내보시면 제곱이니까 4분의 9로 나오겠죠. 4분의 9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4분의 9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9다. 개수가 x제곱, y제곱 개수는 항상 1이어야 되니까 4분의 9를 양변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나눠주시면 4분의 9 날라가고 4분의 9 날라가고 여기에 9분의 4 곱하는 걸 거니까 여기에 4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얘가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 y 저 q라는 점의 모양이 되는 건데 원이죠. 맞죠? 원이고 이 모양이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 물어봤으니까 원에서 길이라고 하면은 원주가 될 거고 원의 둘레는 2파이 r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반지름이 2인 걸 아니까 2파이r에서 4파이다 라고 우리가 도형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되시나요? 결국에 뭐가 나타나는 도형 아니면 자취라는 말이 나오면은 구하고자 하는 걸 x, y로 잡으신 다음에 만약에 문제에서 움직이는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점을 a, b라고 잡으시고 얘에 대한 식을 우리가 하나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얘가 이 원 위로 움직이는 거니까 여기다가 대입하셔서 식 하나 구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a, b랑 x, y의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만들어내신 다음에 a, b를 x, y로 바꾸셔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도형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만약에 움직이는 점, 이런 a, p라는 점이 안 나오더라도 안 나오면은 그냥 이 문제 하란 대로 그냥 정리하시면은 우리가 x, y에 대한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 이것 때문에 앞에 내용을 잠깐 했고 이번 숙제 범위를 보시면 바로 다음 페이지 26페이지에 6번, 7번인데 둘 다 할게요. 6번, 7번 지워도 되죠? 6번번 문제 읽어보시면 직선, 어떤 직선이 있고 그 직선과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고 중심이 뭐 일사분면에 있다 라고 했으니까 중심이 일사분면에 있다. 우리가 원의 중심 어떤 식으로 잡아줄 수 있겠어요? 반지름이 r이라고 하면 r, r이다 라고 잡아줄 수 있겠죠. 중심을 일단 가장 먼저 r, r이라고 잡아주실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반지름도 사실상 r이 되겠죠. 이렇게 되시면은 얘가 어쨌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중심이 일사분면에 있는 원이 되는 건데 얘가 이 직선이랑도 접한다고 했죠. 이 직선이랑 접한다는 거는 직선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 r, r이랑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직선이 둘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아야 원이 있었을 때 직선이 이런 식으로 접한다는 게 되는 거겠죠. 거리 먼저 구해볼게요. 거리 구해보시면 직선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x개수 제곱, y개수 제곱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되실 거고 분자에는 x, y 자리에 점 2개 r 대입해보시면 3r 더하기 4r이니까 7r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게 뭐랑 똑같다는 거죠? 반지름 r이랑 똑같다. 이거는 r이다 라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해보시면 분모 루트 25니까 5잖아요. 5 넘기시면 7r 마이너스 5 절대값이 5r이다. 절대값 제곱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7r-5가 5r이거나 아니면은 7r-5가 마이너스 5r이겠죠. 절대값이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정리해 주시면 2r은 5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넘겨주시면 12r은 5다. 즉 r이 2분의 5거나 12분의 5다. 반지름의 길이의 합 물어봤으니까 2분의 5 더하기 12분의 5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곱하신 다음에 두 반지름의 길이의 합이니까 근과계수 관계 쓰셔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이제 얘는 계산이 좀 쉬우니까 그냥 두 개 근 구하신 다음에 두 개의 합을 구해주시면 우리가 쉽게 답을 찾을 수 있겠죠. 되시나요? (7번은) 바로 옆에 풀어볼게요. (7번도) 보시면 직선
중심이 직선 y는 2x 위에 있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중심을 어떤 식으로 잡을 수 있겠어요? y는 2x 위에 있으니까 중심을 a, 2a다 이런 식으로 잡고 우리가 문제를 시작할 수가 있겠죠. 맞나요? 그러면은 중심 이런 식으로 잡고 직선, 두 직선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이랑 x 플러스 2y 마이너스 7은 0 이 두 직선에 동시에 접한다 라고 했는데 저 두 직선 잘 보시면 평행하죠. x 더하기 2y니까 둘 다. 그럼 직선이 이런 식으로 평행하다는 건데 얘네 둘에 동시에 접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원이 여기 사이에 이렇게 낑겨 있겠죠? 낑겨 있을 텐데 이거 잘 보시면 두 직선 사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우리가 이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길이 구할 수 있는데 직선 사이에 원이 낑겨 있다는 거는 원의 지름이 사실상 이 길이랑 똑같다는 게 되는 거죠. 맞나요? 두 직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x 더하기 2y 마이너스 3은 0이랑 x 더하기 2y 마이너스 7은 0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냐면 분모는 똑같이 루트 x개수 제곱 y개수 제곱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온 다음에 분자의 둘의 상수항의 차이가 오면 된다고 했죠. 마3이랑 마7이니까 둘의 차이 4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되시나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 길이 루트 5분의 4다라는 건데 정리하시면 뭐 5분의 4루트 5가 되겠죠. 지름의 길이 여기의 길이가 지금 5분의 4루트 5다 라는 게 되는 거고 뭐 여기 반지름을 그러면 우리가 절반이니까 5분의 2루트 5다 라고 구할 수 있겠죠. 중심을 a, 2a라고 잡았으니까 a, 2a와 직선 사이의 거리가 5분의 2루트 5다 라는 걸 이용해서 a, 2a를 구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잘 봐요. 얘네 둘이 지금 평행하고 어쨌든 이 점이라는 게 어떤 직선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얘네 둘에 똑같이 평행하게 이런 식으로 직선 있을 수 있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똑같이 평행하게 있을 수 있을 텐데 얘 마이너스 3이고 얘 상수항 마이너스 7이었으면 이 정가운데 있는 거 상수항 몇일까요? 여기가 마3이고 상수항이 여기가 마이너스 7이다. 그러면은 이 정가운데 있는 거 마이너스 5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직선이 사실상 x 플러스 2y 마이너스 5는 0이다. 이런 직선이 될 수 있다. 라는 건데 이 직선이 지금 원의 중심이 이 직선을 지나는 거죠. 우리가 원의 중심 a, 2a다 라고 구했으니까 a, 2a 대입하셨을 때 a를 구할 수 있겠죠. 되시나요? 여기가 상수항이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상수항이 마이너스 7이니까 똑같이 평행하게 정중앙에 있는 직선은 얘네 둘의 가운데 값인 x 더하기 2y 마이너스 5는 0이 될 것이다. 여기 위에 a, 2a가 있으니까 a, 2a 대입해보시면 a 더하기 4a 마이너스 5는 0 a는 1이다 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원의 중심 a, 2a였는데 얘가 1,2가 되는 거고 반지름이 우리가 5분의 2루트 5다 라는 걸 구했으니까 문제에서 원의 방정식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a가 1인 거고 b가 2인 거겠죠. 그 다음에 r이 5분의 2루트 5인 거니까 r제곱은 5분의 2루트 5의 제곱이 될 것이다. 25분의 4 곱하기 5니까 20돼서 5분의 4 a 더하기 b 더하기 r제곱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죠. 되시나요?
3 더하기 2 5분의 4니까 답이 3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다. 되시죠? 28페이지 19번 볼게요. (19번) 보시면은 좌표 평면 위에 점 3,4를 지나는 직선 중에서 원점과의 거리가 최대인 직선을 L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부터 정석적인 것부터 해볼게요. 점 3,4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기울기를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기울기를 우리가 임의로 잡을 텐데 이런 식으로 잡고 나시면 3,4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x-3 더하기 4다. 이런 식으로 직선을 잡을 수가 있겠죠. L이라는 직선을. 얘랑 원점이랑 거리가 최대인 직선을 L이라고 했으니까 얘 원점과 거리 하셔야 되니까 일반형으로 정리하셔야겠죠. 일반형 정리해보시면 mx-3m 더하기 3 거니까 얘 mx-y 3m 더하기 4는 0이 되겠죠. 직선. 얘랑 0,0 원점 사이의 거리가 최대인 직선. 얘랑 0,0 거리 해보시면 d는 루트 x개수제곱 y개수제곱이니까 m제곱 더하기 1 0, 0 넣으시는 거니까 마이너스 3m 더하기 4 이게 되겠죠. 이게 지금 최대가 되는 거를 찾으라고 한 건데 분모에도 m이 있고 분자에도 m이 있죠. 얘를 계산하려면 굉장히 더러워요. 얘를 정리를 할 수가 없거든. 정리할 수가 없잖아요. 얘를 이제 뭐 구해야 돼. 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최대값을 우리가 계산하려면은 뭐 여기를 k로 잡고 k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건데 계산이 굉장히 더러워져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보시면 되냐면 만약에 3,4를 찍어 볼게요. 이 점을 찍었을 때 우리가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직선을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그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을 텐데 이 직선이랑 원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 말하는 거겠죠. 이 직선이면 제일 가까운 수직거리니까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얘가 거리가 최대가 되려면은 어떤 식으로 직선이 생겨야 될지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 점을 지나면은 무조건 직선이 다양하게 아까 그린 것처럼 계속 이런 식으로 그려지다 보면은 점점 거리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얘를 그래서 잘 생각하시면 결국에 이 점을 반드시 지나니까 이 점이랑 이 원점 사이의 거리가 요게 거리가 되게끔 우리가 직선을 잡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여기랑 여기까지의 거리가 되려면은 얘랑 수직으로 직선이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우리가 이 점을 지나면서 거리가 최대가 되는 직선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 소리냐면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반드시 직선이 지나는 점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미지수로 뭐 k는 y는 kx 뭐시기로 나와도 반드시 지나는 점이 있잖아요. 그 점이 거리가 될 때가 무조건 거리가 최대일 수밖에 없어요. 말이 좀 애매모호한가요? 이 3,4라는 직선을 우리가 계속 그려보시면 알다시피 이렇게 그리든 거리는 점점 짧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원점이랑 이 거리가 최대가 되려면은 결국에 이 점 자체에서 이 거리가 최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선 무조건 길이가 더 짧아질 수밖에 없다. 즉 이게 길이가 되려면은 얘랑 수직이 되게 직선이 그려져야 된다. 이 직선이 L이 된다는 거죠. 일단 이렇게 하고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얘가 여기랑 수직이 돼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 점이 우리가 3,4다라고 문제에서 알려준 거니까 0,0이랑 3,4 사이의 기울기가 0,0이랑 3,4니까 기울기가 3분의 4 되겠죠? 얘 기울기 3분의 4일 거니까 얘랑 수직이다. 그러면은 L의 기울기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되는 거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4분의 3 되겠죠?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거고 동시에 3,4라는 점을 지나는 거니까 우리가 L을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L을 이런 식으로 잡으신 다음에 L이랑 1이랑 L과 이 원 위의 점 P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물어본 거니까 우리가 결국에 그림 다시 그려보시면 직선이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건데 얘랑 뭐 7,5 중심이 7,5이고 반지름이 1인 원 여기 위에 지금 P라는 점이 있는 거잖아요. P라는 점이 이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는 건데 P랑 직선 L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 물어봤죠? 최소값이라는 건 결국에 제일 가까울 때니까 뭐 대충 여기쯤 여기가 뭐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뺀 게 여기가 될 수 있는 P라는 거죠. 거리가 최대가 되려면 P는 여기 정반대 여기에 있으면서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더한 게 될 것이고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선 방정식 구했고 원의 중심 7,5인 걸 아니까 원의 중심과 이 직선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주셨을 때가 거리가 최소가 될 것이다. 직선이랑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얘 일반형으로 정리를 해주셔야겠죠. 양변 4로 곱해보시면 4y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3 더하기 16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니까 한쪽으로 몰아보시면 3x 더하기 4y 9, 16, 25인데 반대쪽 넘어가니까 얘가 마이너스 25는 0 이런 직선이 되는 건데 이 직선과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해주신 다음에 거기서 반지름을 빼주시면 된다는 거죠. 해볼게요. 거리 D는 좁다. D는 루트 x 계수 y 계수 제곱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에 분자의 x, y 자리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 넣으면 된다 했죠. 여기 7,5인 거니까 여기에 7 넣고 여기다 5 넣으시면 된다. 7 넣으시면 21 더하기 4 곱하기 5니까 20 41에 25 뺀 거니까 16이 된다. 여기 분모 루트 25니까 5분의 16 결국에 원의 중심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5분의 16이 된다라는 건데 최소값일 때는 이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준 것이다. 반지름, 원의 반지름 1이잖아요. 여기 길이가 1인 거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길이는 5분의 16에서 1을 빼준 값이 되는 거죠. 5분의 11이 될 것이다. m이 5분의 11인 거니까 10m은 여기다 10 곱하셔서 22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점 3,4를 지난 직선 중에서 원점과의 거리가 최대라는 거는 3,4를 반드시 지나야 되는 순간 이 점을 지난 직선들을 다양하게 그릴 수 있는데 이 점이랑 최대가 되려면 결국에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게 직선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시 다른 걸 예로 들어볼게요. 만약에 직선이 y는 m x 플러스 2 더하기 3 이런 직선이 있다고 하고 얘랑 1,1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되는 직선을 찾으라 라고 하면은 이 직선 반드시 어떤 점을 지나요? m의 값에 관계없이 2,3이라는 점 지나죠. 맞나요? 이 직선이 반드시 2,3이라는 점을 지나는데 이 점을 지나는 직선 다양하게 우리가 그릴 수 있다는 건데 다양하게 그릴 수 있는데 얘랑 1,1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되려면은 무조건 1,1이랑 2,3이 거리가 되게 직선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얘네 둘이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게 직선을 이런 식으로 너무 대충 그렸네. 직선 이런 식으로 잡아주셔야 된다. 뭔 말인지 아시나요? 이제 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된다. 음, 23번은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23번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인 두 직선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X축의 양의 방향이라 하면은 X축, Y축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랑 이루는 각이 60도라는 얘기죠. 직선이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을 때 이 각이 60도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얘 우리가 기울기라 하면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잖아요. 얘 여기 분의 여기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수직인 거고 여기가 30도 되겠죠. 60도, 30도, 90도 특수각이잖아요. 1대, 2대, 루트 3.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루트 3인 거죠. 얘 기울기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인 거니까 1분의 루트 3 돼서 얘 기울기가 루트 3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X축과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다. 이 얘기가 기울기가 루트 3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풀 수 있다. 26번도 보시면 얘도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게 이 원 위의 점이라고 했고 그 중에서 1사분면에 있는 점 P라고 했는데 P를 어쨌든 모르는 거잖아요. P를 모르니까 우리가 임의로 잡아주셔야 되는 건데 뭐 잡고 싶은 걸로 잡으시면 돼요. A, B라고 잡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잡는 순간 얘는 어쨌든 원 위의 점이니까 우리가 원에 대입하셔서 식 하나 구하실 수 있죠. 대입하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이다 라는 식이 일단 하나 나오실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원 위의 점이니까 접선의 방정식 쉽게 구할 수 있죠. 얘가 원 위의 점이면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x 하나 대신에 a 넣고 y 하나 대신에 b 넣으면 되잖아요. 접선의 방정식 ax 더하기 by는 1이다 라는 식으로 접선 하나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맞나요? 접선 구했는데 그 접선이 0,3을 지난다. 0, 3 넣으셨을 때 성립하겠죠. 0, 3 넣으시면 3b는 1이다. b는 3분의 1이다 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b 구하시면 a 값 여기다 넣으셔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b 대신에 3분의 1 넣으시면 a제곱 더하기 9분의 1이 1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니까 a제곱은 9분의 8이 되겠죠. a 구하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분의 8 된다는 거고 정리해 주시면 3분의 2루트 2가 될 것이다. a가 2개 나오는데 문제에서 p가 1사분면에 있다. 1사분면에 있다는 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겠죠. a가 양수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안 되고 플러스 3분의 2 루트 2가 되겠죠. a 구했으면은 점 P의 x좌표 a 말하는 거니까 답을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시죠? 결국에 우리가 원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식 하나를 더 찾아낼 수 있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31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도형의 이동 뒤에 유형편 해볼게요. (32번) 보시면 점 0,3이라는 점에서 원에 접선을 그었다. 그러면은 어쨌든 원 위에 점이 아니고 원 밖에서 접선을 그은 거니까 얘 기울기를 모르죠. 이 점 지나는 직선이니까 기울기 모르지만 m이라고 잡았을 때 우리가 이 점 지난다 라는 거는 m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직선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직선 이런 식으로 잡으신 다음에 얘가 접선이 돼야 되니까 얘랑 원의 중심 0,0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직선 표준형 일반형으로 정리해 주시면 이거는 0이라는 직선이랑 0,0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니까 거리 D 해주시면 루트 x의 개수 m의 제곱 y의 개수 마이너스 1의 제곱 될 것이고 x, y 자리에 0, 0 넣으시면 3 이렇게 될 텐데 얘가 반지름이랑 똑같아야 접할 것이다. m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넘겨주시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은 3 제곱해주시면 m제곱 더하기 1은 9가 된다는 거고 m제곱이 8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은 m 값 구해보시면 루트 8이 풀마 루트 8이 되겠죠. m 값 하나 아무거나 잡으신 다음에 어쨌든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 물어본 거니까 만약에 m이 플러스 루트 8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저 접선이 결국에 뭐가 된다? y는 루트 8x 더하기 3 2루트 2x 더하기 3이라는 접선이 된다는 거죠. 이 접선과 x축이 만나는 점 사실상 얘 x절편 묻는 거잖아요. x절편 묻는 거니까 y에 0 넣으셔서 우리가 x절편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2루트 2x는 마이너스 3인 거니까 x는 2루트 2분의 마이너스 3 얘가 지금 x절편이 되는 건데 그때 x절표가 k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 자체가 k가 되는 거겠죠. 문제에서 16k제곱 물어봤으니까 k제곱 해보시면 제곱하시면 8분의 9다. 여기다 16 곱한 거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16 곱하시면 9 곱하기 2 18이 되겠죠. 되시나요? 결국에 우리가 0,3이라는 점이 원 밖의 점이니까 거기서 접선을 그으시려면 기울기를 모르니까 m이라고 잡으시면은 직선을 잡으실 수 있고 얘가 접선이 돼야 되니까 원의 중심과의 거리가 반지름이 돼야 된다 라는 걸 이용해서 m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되시죠? 잠깐 쉬었다가 도형의 이동 질문 마저 받아볼게요.